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인의 재료 마늘을 이용한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일 파스타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오일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올리브 오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복잡해지니 넘어가고, 크게 보면 포마스, 퓨어, 버진, 익스트라 버진 4가지가 있습니다. 파스타에서 조리 시 익스트라 버진을 쓰던 포마드를 쓰던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몇 레스토랑에서 포마스를 쓰는 이유는 단순한 원가 절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익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연점 때문에 익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일 파스타는 특히 알리올리오 할 때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오일을 사용해야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중에 에물전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특별하게 와 하고 변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 보이는 콜드 프레스 혹은 드레싱용만 아니면 됩니다. 굳이 사용하신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오일, 비싼 올리브오일, 마늘, 양파, 파마산 치즈와 콤테치즈. 콤테치즈는 소젖으로 만든 치즈이며 파마산보다는 살짝 노란색을 띱니다. 저렴한 만원대 와인이랑 함께 하면 좋은 안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페페론치노, 고춧가루, 조개, 그리고 베이컨,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그럼 각 메뉴에 필요한 재료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왼편부터 마늘과 페페론치노는 알리올리오, 중간에 달걀, 치즈, 베이컨, 양파는 까르보나라 재료입니다. 오른편에 조개, 양파, 고춧가루는 봉골레입니다. 재료 손질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편한 사이즈로 슬라이스 해주시고, 양파는 잘게 다지고, 베이컨은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로 잘랐습니다. 까르보나라에 들어가는 계란은 노른자 하나, 계란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냥 편히 따라 하실 수 있게 계란 2개를 사용했습니다. 계란에 파마산 치즈와 콤테 치즈, 후추를 비벼준 뒤 냉장고에서 보관합니다. 치즈는 파마산만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콤테 치즈는 그냥 제가 집에서 남아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치즈는 언제나 맛있으니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오일 파스타는 발연점과 관계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마늘이나 다른 재료를 은은하게 볶기 때문에 강한 열이 필요 없어서입니다. 오일이 타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오일에서 연기가 난다? 그 순간부터 망한 겁니다. 팬을 미리 예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약불로 해서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린다 한들 파스타가 맛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리를 함에 있어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요리 학교를 다닐 때 셰프님께서 자기가 모든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기다림만큼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습득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요리를 하면서 적당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마늘주기가 노릇노릇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페페론치노를 넣어줍니다. 약 3개에서 4개 취향에 맞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면을 넣어주고 면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름과 면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구마구 비벼주고 튕겨주면 잘 섞이게 하는 것이 올리브오일 파스타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에물션이랑 같은 원리인데, 이탈리안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만테카레라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할 때 좋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오일 파스타에 좋은 맛을 한층 더 넣어줍니다. 오일 파스타는 재료가 간단해서 만들기는 쉽지만 잘 만들기 어려운 파스타이기도 하죠. 그럼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봉골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입니다. 조개, 고춧가루, 양파, 마늘, 화이트 와인, 후추입니다. 페페론치노를 넣어도 되지만 만약에 집에 페페론치노가 없다면 굵은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올리오를 하실 때도 페페론치노 대신 고춧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볶아줍니다. 언제까지? 마늘에서 살짝 색이 날 때까지입니다. 조개를 넣은 뒤 강불로 올려주시고, 조개를 볶다가 와인을 넣고 뚜껑을 덮고 약 1분 후 고춧가루를 넣고 면수를 넣어줍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조개가 입을 완전히 열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조개가 모두 입을 열고 난 뒤 조개를 다시 걷어내고 면을 넣고 마저 삶아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벼줍니다. 저기 보시면 벌써 끈적끈적한 농도가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조개를 넣고 살짝 데운 후 플레이팅을 하도록 합니다. 젓가락으로 파스타 플레이팅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방식의 까르보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까르보나라는 미국식 혹은 한국식 크림 파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적인 방식은 베이컨이 아닌 관찰레와 노른자 그리고 치즈를 이용해서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관찰레를 구할 길이 없어서 베이컨으로 대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베이컨을 올린 뒤 약불로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오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베이컨을 꺼낸 뒤 양파,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베이컨을 다시 넣은 뒤 면수를 넣고 디글레이즈 해줍니다. 면을 넣고 면수를 넣고 면을 익혀줍니다. 면이 거의 다 익으면 준비한 계란과 치즈를 넣어줍니다. 이때 오믈렛을 드시고 싶은 게 아니시라면 불을 끈 후 잔열로 마무리해줍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면수나 계란을 냉장 보관 후 차게해서 진행하면은 오버쿡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꾸덕한 파스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스가 거의 없이 진행했지만 소스가 있는 걸 좋아하신다면 면수를 조금 더 넣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소스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오일 파스타와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까지 파스타의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불 조절과 에멀전 때문입니다. 요리를 할 때 불 조절이 정말 생명입니다. 이번 오일 파스타 편에는 불 조절도 섬세하게 필요하고 에멀전 역시 살짝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없기 때문에 농도를 만들기도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도해보세요. 이전 파스타 영상보다 재료도 덜 들고 준비 과정도 쉽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